분명히 재밌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더라? 그 책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?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경험. 책을 읽고 나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머리에 확실히 정리되지는 않았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? 이번 영상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오래 남기는 방법, 책의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노트 작성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나도 독서노트 해보려고 했어. 그런데 메모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.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책을 더 읽는 게 낫지 않아? 저도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독서노트를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었는데요.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독서노트를 활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영상에서는 책 메모 독서법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는 독서, 효과를 만드는 독서, 삶을 성장시키는 독서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Ready, steady, go! 이 책의 밑줄치기. 기억에 오래 남는 독서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 할 일은 책을 읽을 때 책에 밑줄을 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책의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쳐야 할까요? 밑줄을 치는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. 먼저 저자가 책을 쓴 이유, 즉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가면서 핵심 주장에 밑줄을 칩니다. 또한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에도 밑줄을 치고요. 추가로 저자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에다가도 밑줄을 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자체로 멋진 문장이거나 인용하고 싶은 문장에도 밑줄을 치면 좋습니다. 밑줄 치는 것을 통해서 책의 중요한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평 같은 글을 쓸 때에도 찾기 편리합니다. 밑줄을 칠 때 팁은 책을 처음 읽으면서 밑줄을 칠 때와 다시 읽으면서 밑줄을 칠 때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나의 관심사,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. 또한 중요도에 따라 1단계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더 중요한 문장을 찾아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중 참고할 만한 더 중요한 문장을 찾아 여백에 체크를 해두면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책 여백에 메모하기. 앞선 영상에서 부자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하며 책을 읽는다고 소개드렸었는데요. 책 읽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 책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. 즉,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금방 휘발되어 날아가기 때문에 책의 여백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놓으면 유용합니다. 책 여백에는 생각뿐만 아니라 떠오른 질문, 핵심 키워드, 내용 요약, 내가 할 일 등과 같은 내용을 적어두면 책의 내용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3. 독서노트 쓰기. 드디어 독서노트를 쓸 차례입니다. 독서노트를 통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독서노트에는 뭘 적어야 할까요? 우선은 독서노트를 쓴 날짜, 책 제목, 저자를 씁니다. 그 다음은 앞서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문장들 중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문장을 선별하여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. 옮겨 적을 때는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나중에 적어둔 문장을 인용하는 데 편리합니다. 페이지도 함께 적어두면 더 좋고요. 책 속 문장을 그대로 필사하고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, 떠오른 질문, 깨달은 것들도 적는데요. 이때 원래 문장과 내 생각을 구별해서 적어둬야 합니다. 다른색 볼펜을 활용하여 구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다시 볼 때 독서노트에 쓰여있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인지 책에 있었던 말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이때 노트에 필사를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왜 해야 하나, 독서노트를 쓸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저도 항상 이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나서 10분 후부터는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반절을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%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? 그런데 망각이 일어나는 시점에 맞춰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주면 기억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독서노트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. 독서노트를 쓰는 과정에서 책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되고 독서노트에 기록해둔 부분을 가끔 읽어주면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독서노트에 기록을 쌓아가다 보면 독서노트 안에는 내가 읽은 책들의 핵심 내용들만 모여있게 되고 이 내용들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생각까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여기서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기록해둔 이 독서노트를 다시 읽을 때 독서노트 안에서 또다시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밑줄을 쳐보세요. 독서노트를 쓸 때의 나와 다시 읽을 때의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것입니다. 책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권의 책을 속독으로 빨리 읽어내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는 것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 책을 보면서 어른들의 독서도 여러 권을 속독하여 빠르게 읽어나가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밖에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, 서평 쓰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 메모 독서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시작했다가 중단한 독서 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. 독서 노트를 쓸 때 책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잡아두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지쳐 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앞서 소개드린 책의 밑줄치기, 메모하기, 독서 노트 쓰기 등을 책을 읽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. 독서 노트는 독서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활동일 뿐이라고요. 이 말을 듣고 보니 독서 노트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. 저는 책에 밑줄 치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백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독서 노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독서를 하고 나서 내용을 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독서하느라 소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